오후 1시 마켓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소식으로 조금은 무겁게 출발한 국내 증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이후 이란 해상을 역으로 봉쇄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쟁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도 오름세를 보입니다.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지수상은 어떤지 함께 열어보시죠. 국내 시장은 양시장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데 삼성전자를 포함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18% 내린 5,78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형제와 알테오젠 등 시총 상위 종목들이 부진하지만 상승 종목 수가 우세하면서 0.41% 오른 1,09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부터 중동 불안감에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입니다. 5,740포인트로 일중 저점 부근으로 장 출발한 뒤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 다시금 5,800포인트 밑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부진한 출발을 보였는데요. 1,070포인트대에서 장을 출발한 뒤 낙폭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0시 기점으로 상승 전환한 뒤 강보합권에서 꾸준히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1,100포인트 터치에도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정세가 불안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에 나섭니다. 외국인이 7,500억가량 강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4,300억 가까운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8,8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모두 팔아치우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700억 원 넘게, 기관도 430억 원 넘게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200억 넘게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리스크 확대 우려에 14만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맞이했습니다. 1,490원대에 복귀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0.24% 오른 1,48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결렬되면서 중동 긴장감이 높아지자 알루미늄 수급 우려에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즉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은 글로벌 알루미늄 생산의 약 9%를 차지하는 주요 공급처인데 전쟁 장기화나 충돌 확대 시 생산 차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선물에서는 중동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업체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이 이달 초 이란의 공격 이후 일부 납품 중단 및 불가항력을 선언했고 연 160만 톤 규모의 알타위라 재련소는 전력 공급 중단으로 재련로 내부 금속이 굳어지며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알루미늄 수급 불안 시 가격 상승 및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국내 알루미늄 생산 기업들의 투심이 집중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알루미늄 관련주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알루미늄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도 26% 넘게 오르면서 2,78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8%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59,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라면 수출 호조를 기록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삼양식품에 대해 최근 라면 수출 데이터가 호조를 기록 중이라며 1분기 국내 라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으며 3월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재고 조정 과정에 있던 중국에서 3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5%, 전월 대비 56% 상승했으며 이달 10일치의 기록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91%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1월에서 3월 동안 지난해 대비 각각 21%와 23%, 27%의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엔 중국 공장 증설 완료에 따라 추가 생산 능력이 확보되면서 본격적인 외형 선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현재 주가는 반도체 업종 중심의 수급 쏠림 현상과 전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견조한 수출 데이터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양식품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이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도 4% 넘게 오르면서 128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박용 부품 전문 기업 HD 현대마린엔진이 K조선과 선박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HD 현대마린엔진은 주식회사 K조선과 약 858억 8,010만 원 규모의 선박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21.3%에 해당하는 수치로 계약 기간은 2026년 4월 10일부터 2028년 5월 25일까지고 대급 지급 조건은 선수금 10%, 중도금 20%와 잔금 70%로 명시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K조선의 국내 선박 건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 금액은 계약 이래 최초 고시 환율인 1달러당 1,481.1원이 적용됐습니다. 시장에서는 HD 현대마린엔진이 이번 공급 계약 체결로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 확보가 예상되며 계약 상대방인 K조선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현재 시간 HD 현대마린엔진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엔진이 이번 소식으로 4%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83,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첫 휴전 협상이 불발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다만 여전히 휴전 협상 기간을 연장하고 휴전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향후 시장의 흐름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또 부담을 느끼는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시장이 이제는 조금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 한 주의 출발 상황은 주말에 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협상이 바로 타결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도 저희가 너무 또 큰 기대인 것이고 쉽게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랬으면 한 달 넘게 이렇게 싸우고 있었겠습니까? 자, 어쨌든 1차 협상이 약간은 결렬됐다는 소식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협상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휴전 관련해서 2주 휴전을 얘기했었잖아요. 아직까지 2주의 그 리미트 시한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또 무슨 대화의 물꼬를 튀어나갈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이란 쪽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제 대화 끝난 거다라고는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파키스탄 쪽에서도 중재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오늘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게 빠지지 않고 있죠. 외국인들은 현물은 좀 팔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여전히 휴전이나 정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은 더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출발을 했는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저희가 약간은 이제 덜어낸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시장이 개선될 수 있을까?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1번 타자는 역시 반도체죠.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여전히 좋다, 여전히 강력하고 삼성전자 30만 원, 40만 원, SK하이닉스 170만 원, 180만 원 이런 목표가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 섞인 수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는 조금씩 양면을 다 체크해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역시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 4월의 열흘 3분의 1 기간 동안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늘었을까를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이 252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의 3월과 전년 4월 요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6.7%나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가장 또 궁금한 건 뭐죠? 역시 반도체가 궁금하잖아요. 반도체가 얼마나 늘었을까? 반도체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 작년 4월과 그리고 올해 4월에 이 수출액은 절대 금액도 늘어났지만 요 파란 부분
하늘색 부분이 반도체 수출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의 작년 4월의 비중은 이 정도였는데 이게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액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이게 반도체 수출액을 계속 월별로 체크한 관세청의 통계 자료인데 무려 86억 달러가 넘는 정도의 반도체 수출을 우리가 했다. 반도체 수출도 또 요 같은 기간 4월에 열흘 정도의 판매액이 수출액이 엄청나게 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반도체 수출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삼성전자 또 곧 있으면 실적 발표할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리 실적 눈높이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다음 또 페이지를 볼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반도체를 계속해서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수치도 또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역시 4월 이 열흘 기간 동안 D램 수출 단가가 어느 정도 올랐나라는 걸 역시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이러니까 메리츠 증권에서 이렇게 집계한 자료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보시죠. 2026년에 들어서면서 D램의 판매 수출 가격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가파르기 이 각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역시 우리가 계속 지금 반도체 D램을 비싸게 팔고 수출하고 있구나. 여전히 그 기세는 꺾이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D램의 수출 단가가 폭등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긍정적인 또 하나의 수치, 사인이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죠. 아니면 가격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서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의 근거는 LTA 계약이라고 해서, 그렇죠? D램이나 요 반도체를 길게 장기 계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할 것 없이 다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주말을 앞두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SK 하이닉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소식, 물론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긴 했지만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D램을 3년 계약 단위로 맺자. MS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먼저 SK하이닉스에게 이렇게 제안했다라는 그런 의견 소식도 나오면서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D램이나 HBM, 낸드, 메모리가 강력하구나, 많이 아직도 필요하구나라는 걸 역시 하나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좋은 이야기도 이렇게 계속 많지만 이제 반대편에서는 살짝 이 D램이나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조금씩 가파르기 각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이 역시 시장 조사 업체 시그마 인텔이라는 곳에서요. 자, D램 가격의 상승률이 올해 1분기에는 70%나 증가하고 상승을 했는데 2분기, 지금 4, 5, 6월 2분기에는 그 상승률이 30에서 50%로 상승률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D램 가격의 상승률이 이제는 좀 꺾이는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에서도 이제 D램 쪽을 막 쫓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뉴스들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메모리 안에서도 이제는 수요의 양극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D램 메모리가 다 잘 팔리는 건 이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일단은 AI 서버용 D램 수요는 분명히 전년 대비해서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도 포괄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100% 넘게 증가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가전이나 IT용 D램 비트 소비가 조금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상승률이 좀 추락할 것이다. 상승률이 이제 조금 탄력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I 쪽에서의 D램이나 메모리는 여전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전, IT, 스마트폰, 노트북 이런 것에 대한 D램 수요는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D램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요즘 스마트폰, 노트북 가격 엄청나게 올랐죠. 이러니까 이거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디램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그게 뭐 일부분의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이 디램 가격의 상승률의 수치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물론 이렇게 계속 AI 쪽의 디램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반대로 가전이나 IT, 보급형 PC 이런 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수요는 줄어들면서 가격이 반대로 벌어지는 이 형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HBM 웨이퍼 생산 비중도 역시 이제는 그러면 이 구형 디램이나 낸드 쪽보다는 결국엔 다시 HBM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우리 시장에서 펼쳐질 가능성, 반도체 시장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이 HBM으로 이제 다시 쏠리게 될 것이다. DDR의 할당 생산 능력 압박이 있으면 결국엔 DDR 공급이 타이트해지는 구조가 생길 텐데 이것이 디램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의견도 좀 반대입니다. HBM이 결국에는 이 가격도 높고 마진도 더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도체 업체들,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반면에 어쨌든 DDR 쪽은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지금 돈 많이 버는 이유는 DDR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건데 그럼 DDR 쪽에서의 뭔가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실적 상승률도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 양쪽의 의견이 있다라는 걸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 또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메모리 쇼티지의 직격탄이 좀 현실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태블릿 바꿀 생각 없으시죠? 왜냐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너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1분기에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요 회색은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이고요. 요 파란색이 이제 삼성전자의 판매량, 요 다른 중국 업체들의 스마트폰 판매량 출하량을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은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나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나 이런 회사들은 다 출하량이 줄고 있어요. 줄고 있다는 것은 이쪽에 들어가는 디램은 결국에는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수요에 영향을 주면서 시장에, 반도체 시장에 뭔가 정체되는 브레이크를 걸 것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다시 이 메모리 쪽에 집중되는 현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부가가치 HBM 같은 디램 쪽으로 쏠리면서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역시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응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수익을 최대화하고 수익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그런 뉴스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결렬 직후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선언하자이라는 즉각 군사 보복을 경고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조준경 십자선 안에 들어온 해상 위 선박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혁명 수비대는 해협 통행은 전면 통제해 있다며 오판 시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선박을 조준한 영상까지 공개하며 실제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미 해군의 봉쇄 시도와 이란의 무력 경고가 정면 충돌하는 구도다.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잠재적 충돌 위험에 노출됐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미국의 이중잣대를 협상 결렬 원인으로 지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며 국제법을 지키면 합의는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밤 11시부터 이란 관련 선박의 해상 교통을 봉쇄하되 비이란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는 허용한다고 밝혔다.
자, 오늘 시작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또 돈 되는 섹터 찾아볼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자, 파트너님과 오늘 시작에 또 돈 되는 섹터, 어떤 섹터를 골라주셨을지 바로 공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 섹터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자율주행 테마가 사실 올해 초에 젠슨 황이 자율주행에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현대차 그룹도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나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전쟁도 있겠지만 최근엔 약간 쉬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좀 살펴볼 기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올 연초에 CES 2026에 네. 최신 기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신제품도 그렇고 새로운 기술도 그렇고 그 전시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1월 달하고 또 3월 달에 MWC 2026 그때 또 바르셀로나에 열리는 건데요. 여기서도 이게 또 나옵니다. 새로운 네. 신기술이 나오고 해서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이런 신기술주들이 쭉 시장을 견인해 가죠. 그리고 4월 달 특히 이번에 이제 2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전쟁 때문에 이 기술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모두 묻혀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고유가가 모든 걸 삼켜먹었어요. 이제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그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그냥 ABC 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금리가 올랐을 때 이러한 신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 R&D 기반의 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하지만 자율주행 같은 경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3단계 자율주행이 완전히 상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늦었다고 세계 5대 자동차 완성차 업체 중에 가장 늦었다는 현대차 그룹도 올해 3단계 자율주행 기술 리포팅된 이런 자동차를 이 판매할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가 이 3단계 자율주행차를 상용차를 만들겠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테슬라도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감독형 자율주행 기술을 승인을 받아서 네덜란드 도로에서 주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이제 3단계 중에 가장 고도가 돼서 4단계로 넘어갈 거라는 이 테슬라의 그 오토파일럿 이게 네덜란드 도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테슬라가 실질적으로 가장 앞서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도요타,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 가장 늦어 있죠. 그래서 현대차도 굉장히 빨리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R&D 인력들을 많이 충원을 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했던 방식 완전히 들어엎고 테슬라 방식의 카메라를 이용한 이런 자율주행 방식으로 완전히 들어엎었죠. 그러면서 정의선 회장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자율주행 지금은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를 지금 오히려 쉬고 있을 때 조금 소외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담아볼 필요가 있다. 저렴하게 한번 매수를 해볼 찬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종목들 좀 체크해 주시죠. 자율주행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세요? 네, 첫 번째는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운전자가 목적지로 가는데 안전하게 옮겨주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외부에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해킹하거나 해서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이런 해킹하는 위험을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작년부터 해서 유럽에서는 이 자동차 보안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자동차들이 자동차 보안에 대한 것을 인증을 받지 못하면 유럽에서 판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유럽을 수출하는 그 하이엔드 제품부터 이 인증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보면 대표적인 종목으로 아우토크립트라는 회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아우토크립트.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네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각 자동차 회사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처음 설계를 할 때부터 들어가서
자동차 안에 각종 보안에 대해서 이 회사가 같이 참여해서 설계를 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번 모델이 결정되면 그 모델의 수명 기간 동안 여기다가 이 기술을 제공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업데이트, 우리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토파일럿을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서 돈을 받습니다. 현대차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거기에 또 이 아우토크립트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익성이 앞으로 점점점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아우토크립트의 보안 기술이 솔루션이 그러니까 이 포팅된 자동차 모델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우토크립트는 돈을 벌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자신들이 만든 ETF에 이번에 아우토크립트를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주가가 그동안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랬다가 이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그 ETF에 이 코스닥 네네. 액티브라는 ETF 상품인데요. 여기에 편입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길게 보시면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넥스칩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넥스칩은 NCA라는 회사의 자회사인데요. 자동차용 반도체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넥스칩의 기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이 아날로그 세상에 있는 이 아날로그 세상의 어떤 데이터, 아날로그 세상을 카메라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카메라 속에서 이 디지털 정보로 전환시켜서 자동차가 이 아날로그 세상을 이해하고 또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칩은 자율주행 기술, 특히 3단계 자율주행 기술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수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보셔야 되고, 넥스칩이 갖고 있는 이 기술은 앞으로 로봇 자율주행에도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고, 실제로 이 업체가 뉴로메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도 협력을 해서 관련된 기술을 로봇 분야에 포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자율주행 차, 자율주행 로봇, 새로운 시장이 또 열리면서 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대차도 그렇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런 로봇 회사들이나 자동차 회사들이 이 넥스칩의 이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싶은, 내재화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NCN에게 M&A를 그러니까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넥스칩은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넥스칩은 M&A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종목들은 특히나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무인 드론에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넥스칩을 좀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넥스트칩과 그리고 함께 아우토크립트 두 종목을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자율주행 쪽에서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자율주행하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SI 업체입니다. 시스템 인터그레이트 해가지고 이 현대자동차나 기아가 새로운 공장을 만들거나 했을 때 그 공장을 말 그대로 그 스마트 팩토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런 SI, IT 정보들을 갖고 이 회사를 구성해주는, 네. 즉 공장을 만들면 맨 마지막에 들어 돈을 버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게 이 현대오토에버는 정의선 회장 지분도 있습니다. 그 말뜻은 현대오토에버의 주가 가치가 높아지면 향후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할 때 정의선 회장, 오너 일가에게 좋은 그런 회사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현대오토에버가 중심이 돼서 이 현대차가 앞으로 가는 자동차의 그 전동화 작업, 전동화 프로젝트와 또 한편으로 이 자동차에 대한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이 모두 현대오토에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 자율주행 기술이 결국은 현대오토에버에 모이게 되고 현대오토에버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여 사이에 현대오토에버가 10만 원도 안 되는 주가에 지금 40만 원 가까이 주가가 올랐는데요. 앞으로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매수가는 40만 원 밑에서 지금 38만 원이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게인데 분할해서 사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 수량을 늘리시고,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36만 원, 목표가는 6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율주행의 최우선주로는 역시 현대오토에버를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오히려 가격이 좀 할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함께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 현대오토에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어떤 섹터 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컨텐츠, K-드라마 관련된 종목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자, 사실 최근에도 그렇고 몇 년 동안 최근에 우리나라 콘텐츠주들 K-드라마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거의 못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좀 괜찮을까요? 네, 발음 좀 어렵네요. 네. 컨텐츠들은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많이 싸 보이고 그쵸. 또 싸기 때문에 사볼 만한 자리에 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물론 실적도 나쁘긴 한데 실적보다는 훨씬 더 기업 가치보다는 주가가 낮은 상태에 가 있는 종목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네. 작년 11월 달 한번 돌이켜보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 한국의 컨텐츠들을 좀 더 수입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다. 한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문화 교류를 늘리겠다 했고 실제로 이 중국 내에서 한알령을 규제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없어지고 이제 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 한국 컨텐츠가 중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큰데 특히나 신작보다는 구작들을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 드라마를 만드는 그 드라마 스튜디오들, 즉 드라마 이런 만드는 이런 제작업체나 네. 이런 쪽들이 기존에 만들어 놓고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 지난 한 8년 동안 수출을 못했기 때문에 구작을 많이 쌓아놓은 업체일수록 유리합니다. 이미 회계에 다 반영해서 원가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냥 팔기만 하면 잡수익으로 바로 회계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K 드라마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작품들의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몇 개 체크해 볼까요? 어떤 게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큰 업체도 있지만 중견으로 우리가 이제 킹덤이나 말만 하면 알만한 드라마를 만들었던 업체 네. A스토리입니다. A스토리. 근데 A스토리가 예전에 고가일 때 생각해 보면 지금은 너무 싼 가격이죠. 그 싸다고 해서 함부로 좀 사기는 또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부담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더 이상 하락도 안 해요. 이 말은 바닥이 다져졌다는 또 소리이죠. 그리고 이 업체의 2대 주주가 중국의 업체인데요. 중국의 텐센트라는 업체인데 이 텐센트하고 예전에 한알령 이전에는 중국으로 이 A스토리의 그 컨텐츠들을 수출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번에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게 되면 A스토리는 다시 자신들의 그 2대 주주인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의 이 컨텐츠들을 수출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금세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번에 이 주식을 다 사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사시면서 매수 단가를 가장 낮추고 이게 어느 날 순간에 그 우상향하게 장대양봉의 거래량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확실히 방향이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빠르게 사야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지금 분할해서 사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티스트 컴퍼니입니다. 네. 아티스트 컴퍼니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정재 배우하고 정우성 배우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인데요. 이 업체는 아주 특이하게 배우 매니지먼트가 기본이 돼서 거기서 이제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광고 같은 그런 것도 찍고 하면서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작년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이 배우 매니지먼트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매출 내용도 커졌고 그리고 영업은 아직 영업 손실은 아마 적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단기 순이익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 배우 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크는데 올해 굉장히 그 많은 작품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특히 3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게 가격 조정이 거의 끝났습니다. 최저가까지 조정이 됐고요. 이제는 그 11,000원 이상 주가를 끌어올려야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사채권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그 140억대는 생돈을 물어주지 않고 말 그대로 시장 내에서 그 전환사채가 부채가 자본으로 전입되는 주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 호재성 재료를 많이 내놓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영화 개봉한 그 공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모두 이 아티스트 컴퍼니 쪽에 있는 배우들이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그 박스 오피스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가 한 80만 명 정도 그 손익분기점에 그되는데 넘길 수 있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것처럼 호재성재를 꾸준히 나오면서 주가를 이제 앞으로 우상에 쭉 끌어올릴 겁니다. 이건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량 터졌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도 골라볼까요? 콘텐츠 K 드라마 중에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올해 스튜디오 드래곤이 25작품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25작품을 실제로 하게 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매년 지난 3년 동안 계속 25작품을 한다고 그랬는데 4년 전부터 시작하면 19작품, 21작품, 24작품 해서 25작품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적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주가가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는 뭐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서 기저효과를 누리면서 이제는 실적을 좋게 나올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저가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면 충분히 좋게 잡을 수 있는데요. 매수가는 34,000원 이하로 한번 잡아보시고 네.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3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 컨텐츠, K 드라마의 수혜를 볼 수 있을 종목들을 이제는 한번 좀 살펴보자. 가격도 내려올 대로 내려왔고 이제는 실적 개선이라든지 중국 시장 오픈 이런 이야기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한 달간 11조 넘게 순매수해 국내 증시 주도권이 바뀌었다. 한 달간 외국인은 24조 원 넘게 팔았지만 개인이 이를 흡수하며 시장 하단을 지탱했다. 자금은 대형주로 집중됐다. 삼성전자 5조 7천억 원, 현대차 2조 원 등 반도체 자동차 대표주에 매수세가 몰렸다. 투자 성향도 달라졌다. 과거 테마주 중심의 단기 매매에서 벗어나 실적과 업황이 뒷받침되는 핵심 종목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했다. 특히 반도체는 업황 회복 기대가 반영됐다. DRAM 가격 상승과 서버 수요 확대가 실적을 끌어올리며 개인 자금이 지수 방향까지 좌우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다만 쏠림 리스크도 남았다. 특정 대형주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변동성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시장의 분위기는 코스피는 아직까지 좀 파란불을 켜고는 있는데 장 초반보다는 낙폭이 좀 줄긴 했어요. 1%대 보시는 것처럼 시작할 때는 5,700포인트, 5,740포인트대까지 내려갔다가 낙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전환이 됐어요. 1,097포인트, 0.36%대까지 상승폭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엇갈려요. 삼성전자는 2% 하락세인데 SK하이닉스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SK스퀘어도 같이 상승으로 1.4%대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뭐 방산주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이런 쪽에 긴장감이 다시 커지다 보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타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조우진 대표님과 역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드리고 리뷰를 해드리는 종목들 수익의 현황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뭐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상승률이 좀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상승이었던 종목들도 조금씩 파란불을 켜는 쪽으로 바뀐 상황이네요, 대표님. 예. 지난주에 SK하이닉스가 좀 이렇게 상승폭이 높았습니다. 네네. 뭐 제가 저희랑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더 선호하시는 건 아실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 입장에서도 아니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저는 사실은 이제 다른 코너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50조는 넘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제 57조, 58조가 나오면 저도 놀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더 잘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주의 그 수익률을 보면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이 이제 16.44% 주간 수익률입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수익률이 7.6%. 물론 이제 삼성전자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전쟁이라는 흉흉한 상황에서도 무려 7.6%의 심지어 뭐 시총 1위 기업 아닙니까? 근 1,100조에 자랑하는 엄청난 이제 대장주가 그 상황에도 7.6%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것은 잘한 거죠. 그렇죠. 근데 SK하이닉스는 그보다 더 많은 거의 2배 가까운 2배를 넘는 16.44% 수익률을 네네. 거뒀으니까 제가 아무리 SK하이닉스를 좋아하긴 하지만 좀 되게 독특하다라는 걸 지난주에 어떤 그 시장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시장이 이제는 전쟁에 어느 정도 좀 적응한 것 같은 그런 기미도 좀 있고요.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제는 약간 경험치가 쌓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상승 전환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조진 대표님이 첫 번째로 좀 분석해 주실 종목은 뭘까요? 네. 역시 SK하이닉스입니다. 뭐 SK하이닉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저도 그냥 오늘 시장을 봤을 때 그냥 느낌은 전쟁에 이제 좀 단련이 되고 내성이 된 것 같다, 예, 예. 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삼성전자는 실적을 지난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는 이제 실적 발표가 다가오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닌가도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예.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생각보다 시장이 덜 빠졌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이제 오늘 우리 시간은 밤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만약 그 나스닥 열리는데 거기서 나스닥을 비롯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엄청나게 떨어지면 내일 다시 우리나라 네, 종목에 반영이 영향을 되겠죠. 줄 것이다라는 점은 먼저 좀 이렇게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과 무관하게 AI에 대한 어떤 질주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만약에 그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해서 우리가 같이 떨어진다면은 그거는 사실은 일시적이라 보시는 게 타당하다라는 것을 아까 AI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지난주 이제 주간 수익률이 2배 넘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에서도 이제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에서도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네. 한 주간 주간 수익률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조 4천억을 샀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이요? 예, 외국인 샀어요. 그럼 그렇게 많이 팔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전이 있었던 게 삼성전자가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산 게 2조 4천억인데 하이닉스는 1조 8천억을 샀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더 많이 샀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시총 대비 그렇죠. 예. 예. 비중을 생각하면 시총 대비 이제 하이닉스랑 그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시총 대비 한 65%거든요. 65%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지난주 1.8조 원을 사고 삼성 2조 4천원을 샀다는 거는 시총 대비로 이제 다시 감안한다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를 10% 더 샀습니다. 시총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가 주간 수익률이 16%이고 삼성전자는 7%라는 주간 수익률로 이제 귀결이 됐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하이닉스는 아직 그 잠정 실적이 안 나왔는데 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아웃퍼폼을 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결국은 AI가 만든 이제 이 메모리의 광풍, 메모리의 그 희귀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이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확인할 수 있냐면 지난주에 이제 TSMC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렇죠. 아주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엇이냐? 결국 이제 미국 서부로 대변되는 그 엄청난 그 종목들이 전쟁이 터져서 뭐 이런 점이 있고 심지어 뭐 중동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갑자기 폭파도 당했습니다. 폭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는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을 TSMC 실적,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으로 확인되면서 그렇죠. 그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하이닉스에서 많은 매수세를 갖다가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을 안정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삼성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를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장기 계약 지금 추진한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LTA 계약을 한다. 근데 예. 지난주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쪽에서도 SK하이닉스에게 먼저
장기 계약하자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요것도 요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나 그 하이닉스도 주요 고객사 빅테크들이 장기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오해의 소지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게 예. 어떤 분들은 장기 계약을 해버리면 예를 들면 1년치, 2년치, 3년치를 갖다 계약을 해버리면 더 이상 반도체 D램, HBM 가격이 그냥 고점에서 정해진 거 아니냐.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을 예, 거다. 장기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그쵸, 그러면 고점에서 고정이 돼버리면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그쵸, 예. 이게 사실은 하이닉스건 삼성전자 마이크로건 간의 주가의 고점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오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건데 장기 계약을 한다는 것은 물량을 갖다 받아온 장기 계약이지만 당연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반도체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장기 계약을 고정가로 주지 않습니다. 물량을 장기 계약을 줄지언정 그래서 시장의 변동이 있으면 시장의 시가가 더 올라가면 시가가 올라간 만큼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기여하도록 적용하도록 장기 계약을 갖다 체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해는 네네. 사실 잘못된 오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단가를 변동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계약을 해도? 그렇죠. 예. 그 장기 계약의 장점 무엇이냐? 최저 가격은 정해놓고 밑단은 막아놓고 이게 최하는 막아놓고 그 위상에서 뭔가 더 추가로 이제 D램과 HBM과 낸드 플래시, 심지어 낸드 플래시까지 이제 장기 계약을 갖다 요구하고 있다는 그 대목이 네네.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실 추가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반영하도록 장기 계약이 설정되는 거지. 아니 생각해 보시면 그 하이닉스 임원들이 뭐 수십억 받는 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야,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에서 너무 메모리가 없으니까 장기 계약 체결해줘. 아 그래, 알겠어. 내 선심 쓰는 셈 치고 3년치 물량 줄게.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오해에서 비롯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월 안에 이제 SK 하이닉스에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건 23일 정도인가요? 예, 예.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는 게 중요할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전쟁이 부담을 주고는 있잖아요. 예,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 두 가지 4월에 어떤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 전쟁은 이제 4월 말에는 끝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는 전쟁이라 말하지만 공식적인 표현은 전쟁이 아니고 이제 군사작전입니다. 왜 둘이 다르냐? 이게 전쟁이 아니 뭐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이제 미국의 법의 구조상 전쟁에 대한 외국에서 전쟁을 할 때 그 선전 포고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지 않고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 승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의회 승인 받지 않고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지언정 형식적인 이름은 전쟁이 아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냐? 임시방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60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날 기다리네요. 하루 이틀 차이긴 하지만 3월 1일 날 전쟁을 벌였으면 60일이면 4월 말이죠. 그래서 4월 말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했든 도달하지 않았든. 그래서 4월 말에는 끝날 것이라 봐야 되는 거고 주말 사이에 뭐 사실은 예상한 부분도 계시고 예상하지 않은 부분도 계시겠지만은 처음 만나서 사실은 모든 걸 다 합의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다만 전쟁을 일으켰던 가장 강력한 명분이었던 이란의 핵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양측이 이란도 핵물질을 넘겨주겠다. 왜냐하면 핵을 개발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던 최고 지도자는 사망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란 국민과 군부들도 미국이랑 맞서서 싸운다는 건 뭐 그건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도 원하고 그렇죠. 핵을 넘겨주면 경제가 해제되고 해제되고 이란은 막강한 석유가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만 이제 풀리면 그러면 사실 이란의 경제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4월 말 이전에 저는 사실은 양측이 어느 정도 핵을 갖다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이란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란의 국민들은 지금 인터넷을 못 써요. 그렇죠. 그럼 이란의 군부들이 발표한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군부가 우리가 이겼어라고 한들 이란의 군부가 몰래 핵무기를 갖다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데 전달한들 이란 국민은 알 방법이 없다. 그런 방면에서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이닉스는 23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저는 40조 이상 나올 거라고 여겨집니다. 40조 이상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걸 발표를 전후로 또 주가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를 좀 분석을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시장에서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강력하고 회복력도 강하다라는 걸 저희가 이 전쟁을 통해서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4월에 어쨌든 실적 발표와
전쟁이 어떻게 마무리 수순이 되어가는지에 따라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뭐 170만 원, 180만 원도 나오고 있으니까 예. 한번 저희도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옷장 종문회의도 오늘 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좋은 분석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